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19일 현재 140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탄원 모임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일 진행됐습니다. 김책제철연합격소, 남흥청년화학연합격소,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격소,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 안악군 오국농장 등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95만여 명의 근로청년들이 조국결사 소전에 떨쳐나서고 각지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은 물론 온 나라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도 전하의 소년 군의대원들처럼 손에 총을 잡고 침략가들을 혀물리치는 싸움에 합세할 멸족의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1950년대 전승세대의 후손답게 승리를 반드시 안아오겠습니다.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몫을 가슴에 안고 수령보위, 저국보위, 혁명보위 성전의 길에 청취를 바치자고 우리 학급도 전원이 탄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여기서 한미 합동훈련하고 이러면서 북에서 대응하고 이러면서 아주 긴장 고도가 높아지면서 뉴스에서 보면은 북에서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에 입대하는 것이 140만 명이 입대 청원을 했대요. 대단합니다, 진짜. 아유, 140만 명이나, 물론 뭐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입대 또는 재입대를 청원한 게 140만 명이나 된다 그러길래, 이번 기회에 북에서 그러면은 어떤 이런 위기,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 위기를 반영해서 학생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는 모습들을 담은 그 영화를 한번 좀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예. 이거 하나는 198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것이 이제 1989년도 세계 13차, 제13차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했던 북한의 거기 참가자를 원형으로 만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그 전이죠. 이제 그 전에 1976년도에 입대한 거예요. 197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 사건, 우리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 사건이 있으면서 전쟁 위기로 이제 촉발이 되면서 학생들이 막 입대에 청원하게 되고, 이 당시 주인공은 평양의대생이었어요. 평양의대 거의 졸업반이었는데 좀 독특한 그런 케이스죠. 어쨌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탄원하는 모습들, 인민군 지원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는 첫 번째 희망이라고, 이거는 평양 연극영화대학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북에서는 영화를 창작하는 주체가 3개예요. 조선 예술영화 촬영소가 있고, 28 인민군 예술 촬영소가 있고, 또 하나가 여기 평양 연극영화대학, 여기서 이렇게 3군데서 영화를 만드는데, 암만 해도 학생들이 만든 거니까 조금 그거 하겠죠. 하지만 여기 출연진 배우들은 인민 배우도 나오고 막 이래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청소년 영화라는 타이틀도 비춰지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는 보면은 첫 번째 희망이라는 영화 제목이 그렇듯이 이 영화 내용은 그런 겁니다. 피겨스케이트 고등학교, 여기로 따지면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한 학생이 피겨스케이트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막 위기, 아마 핵위기인 것 같아요. 영화 창작된 게 2003년도니까 북핵 위기 때문에 이제 북미 관계가 긴장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쨌든 이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군에 입대하는, 대회를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거고, 그러면서 요 영화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탄원하고 하는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북을 이해하는데, 그런 북의 인민군 입대 방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또 여기서 보면은,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를 못 가니까,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군에 입대시켜달라는 그런 장면. 아들 못 가면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이제 뭐 이거 역시도 이제 신체적 조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들이 군에 못 가니까 군에 보내달라고 이 뇌물이죠. 일종의 뇌물 바쳐서라도 어떻게든 군에 보내려고 하는 모습. 군관농무, 좀 들어갑시다. 예?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서 돌아가십시오. 내 부장동지한테 다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아니, 숭어뛰니 망동어도 뛴다고 거기선 입던 아이도 복진한 것 같은데 왜 이성하여? 나이가 다 된 아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 나이가 지난 이 애비라도 나가야 할 게 아니오. 예? 정선이면 동무 문제는 후에 다시 토론해봅시다. 후회라는 게 언제요? 글쎄,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때 가서 토론할 기회가 생기는지. 아니, 군관농무, 자, 군관농무. 어서 돌아가십시오. 예. 좋았어. 땅크병 출신의 이 군이 중사가 그냥 물려설 줄 알아? 잘 가라요. 안녕. 애야, 여기 28반이 어디냐? 여기에요. 저 그런데 왜 웃니? 아닙니다. 그런데 아저씨 누구네 집을 찾으시나요? 여기 5층 3호라고 했는데. 예. 저 그런데 이 번호 물잔 왜? 그건 알 필요가 없다. 그 집이 군사동원부장네 집이라지? 예. 그런데 왜 이걸? 왜라니? 군사동원부는 뭐 군대가 아니고 사민이라더냐? 거기서 들여놓지 않으니 이걸 부장동지에게 직접 전해주고 사업을 정하자는 거지. 올라가십시다. 앞서가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 안 하는데. 아니, 그럼 네가? 이거 마침이로구나. 좀 앉으세요. 예. 저 여기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야, 이젠 시간이 퍽 지났는데. 가만, 아버지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 손님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을 땅크병을 시킬까 해서. 어머니. 그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박남영이라고. 박남영이라. 예. 체중이 모자라서 신체 검사에도 못 나가는 처지에 병정부터 정하려 들다니. 어머나. 아니, 그럼 남영동마 아버지가? 그래, 동문 제대군인이요? 예. 근이 중사였죠. 부장동지. 우리 아들 녀석은 날 때부터 군대와 인연이 생긴 놈입니다. 그 생기는 어떻게 신통이 계산했던 것처럼 4월 25일인데다가, 그리고 돌 생일날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 상우에다가 만년필이랑 책 섞은 둘을 올려놔 주었는데, 그날 군무에 나갔다가 곧장 들어온 나한테로 어정어정 기어오더니만 내 이 허리에 찼던 곤충을 톱썩 거머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저 혁명의 대는 이렇게 이어지는구만요. 그 얘기 어느 만담에서 들은 것 같은데 난 군이 중사 동무가 쓴 작품인 줄은 몰랐구만. 야, 이런. 하지만 거기엔 하선사복무하는 군인이 아들 첫돌상 차려줬다는 그런 엉터리 없는 거짓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야, 부장동지, 내 이거 오죽하면 이런 대포를 다 쏘겠습니까? 이거 원수 같은 이 평발 때문에 애비도 군대에 못 나간 데다가 이건 아이까지 이 꼴이 됐으니 이거 동네 망신스러워 살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만 대를 이어 후반 가족 못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예? 그럼 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군이 중사 동무, 안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오. 아니, 내 청을 들어주기 전엔 절대로 안 가져가겠으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개짜로구만. 아버지, 군대 나가는 문제를 놓고는 부모들 같이도 국성이구만요. 선군시대 인간들이란 다 저런 법이 난다. 너도 이제 알게 될 기다. 그렇듯이 북에서는 군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 역할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40만 명이나 탄원한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갑자기 이번에 그 북에서 140만 명이나 청년 학생들이 그 인민군 탄원했다 그러길래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소개시켜 본 겁니다. 영화로서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썩 재밌지는 않아요. 특히 그 첫 번째 희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은데 인민군 입대 절차를 약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선 좋은 거고, 내가 설 자리는 이제 좀 독특한 그런 한 원형 인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영화라는 건 사실 이제 그 선악, 뭐 좌우, 상하가 극렬히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 반전이 있고 뭐 이래야 재밌는 건데, 영화 자체가 뭐 되게 선하다 그래야 되나, 인민군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이렇게 대립되거나 그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로서의 긴장감, 재미는 좀 덜하지만 북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민군 입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요번에는 그 인민군 입대에 관한 그 영화를, 학생들이 인민군 탄원하는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동무, 동무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알아맞혀봐요. 동무가 제출한 동동이식 수술에 관한 그 실습 보고서가論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대요. 윤희동, 정말이야? 정말 아니고요. 강좌에서 런이가 됐대요. 잘하면 훌륭한 논문이 되겠다고. 축하합니다. 미래의 우학 박사. 야, 난 언제면 홍철동무처럼 돼보겠는지. 홍철동무, 이번 방학엔 그 실습 보고서를 꼭 논문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저도 덥겠어요. 고마워. 정말 가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다면 해봐야지. 나자 동무들, 저 선생님 오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노동적이대 붉은 청년군이대 전체 대원들에게 전투 태세에 들어갈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단.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은 18일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안에서 우리 측을 반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 침략군은 이날 아침 10시 45분경 도끼를 가진 14명의 불안당들을 내몰아 공동경비 구역 안에 있는 나무를 마구 찍으려고 하였다. 미제 침략자를 하라! 동무들, 이와같이 엄중한 위험이 닥쳐온 이 시각, 김일성 종합대학 동무들이 펜을 총으로 받고 들고 조국부에 떨쳐나서자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그 호소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인민군대 탄원할 동무들은 이 연단에 올라와 소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치원 정부의 호소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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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쩐지 걱정스러워요. 동무 성격의 군사복무를 깨해내겠는지. 아니, 내 성격이 뭐 어쨌다고. 셋님, 학자형이거든요. 그러니 난 남아서 논문을 완성했으면 해요. 동문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지요. 아니, 난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미국 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제 생각만 하겠어? 참 이번 방학엔 동무방전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완성해보려고 했는데 어디 그것뿐이에요. 실습 보고서를 논문으로 완성하자던 것도 다 재버렸지. 아니, 난 그 포부를 버리지 않았어. 정말 대학으로 꼭 돌아오겠어요. 돌아오지 않고 이제 오니? 예. 웬 망질이에요? 율무살이군요. 지짐이라도 좀 지질까 해서 그런다. 예. 이제부터 넌 제 입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기가 쉽지 않을 게다. 예. 나 혼자 두고 간다고 욕할까봐 그러니? 아까 대학 당위원회에서 와서 내 의향을 묻길래 내가 말해보냈다. 나라에 위험이 닥쳐왔는데 늙은이 제 생각만 하고 군대에 나가야 할 사람을 붙들어 주겠는가 하고 말이다. 어머니. 이롭다. 내 생각도 말고 공부도 후회할 셈 치고 나가거라. 고마워요, 어머니. 저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가만, 슬그머니 들어가 어머니한테 척 나타나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게. 어머니! 아니, 홍철아. 아니, 내가 웬일이나 어머니. 이게 기별도 없이 벌써. 전승기념관에 참관 사항을 왔댔어요. 그래?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자, 들어가자. 아니야, 편지랑 좀 자주 하면 뭐 쓴다더냐? 에밀 벌써 깜깜 잊은 모양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제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이동구가 태범이에요. 처음 뵙습니다. 아이고, 이거 반갑구만. 앉으라고. 예. 아니, 시장들 하겠구나. 가만, 네, 잠깐만. 어머님은 앉아 계십시오. 이제 홍철동묘에 동창생들도 온다는데 제가 손님 대접을 맡아겠으니 어머님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십시오. 적적하던 집안이 오늘은 사람 사는 것 같겠구나. 야, 벌써 누가 왔나 보다. 예, 제가. 홍철이 야, 이거 수입이. 야 이거 정말 반갑구만. 영국이. 야, 전리동무. 야 이거 자, 다른 동무들은 안 오나? 이제 올 거야. 그래? 문 열어요, 문! 왔구만. 수고했어. 아니, 나만 부려먹을 작정이에요? 수고했다는데도. 식당 책임자 동지,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홍철당무! 이게 몇 대 만이에요, 야. 홍철이 우린 결혼한 사이야. 아, 그래? 야, 축하합니다. 자, 어서. 내 하도 따라다니길래. 어머니 좀 드십시오. 우리도 한 잔. 자, 내 동무들. 네. 아이, 아이고, 수고해요. 이거 정말 수고 많이 하는구만. 사진 좀 앉아요. 내가 할 테니. 아니, 그런데 어째 윤희가 오질 않니? 예, 어머니 이사 오는 길에 의대병원에 전화를 걸었대는데 외출하고 없다더구만요. 그럼 들어오면은 이리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겠지. 이야, 내 미쳐 그 말은. 어머니, 이제 알고 찾아올 겁니다. 예, 찾아올 겁니다. 아니, 자, 어서 들라. 네. 내 이름이랑 책에 내두느라고 애쓴 처녀인데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럼요. 예, 좀 이따 드리겠어요. 자, 그럼 앉아서들 놀라고. 예. 좀 어머니. 쉬세요, 어머니. 주무십시오. 잘들 놀라고. 예. 자, 많이들 드세요. 수고해. 네. 명국동무. 윤희 동무가 의대병원에 배치를 받았으면 참 잘 됐구만. 네.
악전 겉으로 뚫고 들어가지. 뚫고 들어가다니. 사실은 건설장 현장진료소에 배치를 받았댔어. 그런데 며칠 출근해 보더니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 하더구만. 그래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댔지. 그러니까 나한테 흉금을 털어놓더만. 치료 실무에 빠지고 사소한 일에 지쳐서 아까운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면 나의 발전은 끝장이에요 하고 말이야. 그 다음부터 맹렬히 활동을 벌리더구만. 끝내 빠졌지. 와야. 동문굴을 비우는 거예요. 어디서? 홍철이, 난 사실 윤희동무가 나쁘다는 걸 말하자는 건 아니었어. 유리동문 자기 리상을 실현했을 뿐이에요. 그럼. 보다 중요한 건 윤희가 동물을 자기 생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네. 윤희동무, 잘 있었어? 아니, 뜻밖이군요. 정말 뜻밖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좀 전에 수일동무랑 동창생들이 집에 왔더구만. 그래요. 휴가를 왔어요? 아니, 여전하구만. 그동안 피아노를 쳐봤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 한번 쳐봐요. 어서요. 자신 없는데. 우리 언니의 생활이 부러워요. 언닌 권위 있는 학자인 아저씨를 만난 덕분에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이지만 학위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모두 부러워해요. 이런 말을 한다고 비웃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 나의 운명을 동무와 결부시켜 생각해왔어요. 돌아오지 않는 동무를 두고 덧없이. 그러니 동무에게 필요한 건 인간 홍철이가 아니라 자기 하나의 리상에 적중한 변변치 않은 나의 지식과 재능뿐이었구만. 너무하군요. 동문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동무라고 보. 배치 문제도 그렇지. 자신을 위해서 남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왜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옳아요. 말은 옳아요. 동문 내가 꼭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지요. 난 모르겠어요. 자기 리상에 따라 행동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저마다 동무처럼 개인의 요구만 앞세운다면 어떻게 서해의 날바다의 간문이 일떠서고 험준한 북부산하게 철길이 뻗어가겠소. 윤희동무,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생각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각도 많은 청년들이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청춘을 바치는데 동문 생각되는 게 없어? 됐어요. 오늘은 그 문제를 더 말하지 말자요. 가겠소. 가지 말아요. 윤희,
자기만을 위해 살다간 나중엔 뿌리와 아지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시대의 낙오자로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자, 조심해요. 동지, 반갑다. 장군 동지. 사람들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모든 것이 예사롭고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새벽 적들은 해상 분계선을 넘어 우리 축수역에까지 침입하여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하였다.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오래정 4258호의 젊은 해군 정장은 그만 치명상을 당하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알렸소. 예. 밀차 이쪽으로. 자, 출혈이 심하니 조심하세요. 권희동, 네. 환자 상태는 어떻소? 1차 처치를 했습니다. 좀 비키세요. 아니야. 야,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아유. 어머니, 홍철동문 위험에 처했던 우리 어선들과 어루공들을 구출하는 전투를 희생적으로 지하다가 그만. 야, 들어갑시다. 저, 아이고, 야. 수술실로. 예. 홍철동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심장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시대 앞에 지닌 우리 청년들의 인물을 자각했기에 저렇게 자신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동무, 이제라도 그를 이해하십시오. 선생님, 저를 수술에 참가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토론해 봅시다. 어머니. 예,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맞아, 불렀어. 아, 어머니, 수술이 끝난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떻게 됐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는 구군의 동료에서 구원된 오르고입니다. 좀 만날 수 없습니까? 이제 입원실로 옮겨지면 만나들 보세요. 예. 흘러가
섬 높이 바친 생 영원하다네 이놈을 전사로 길어준 위랑 홍철덕무는 참으로 보람찬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운명을 당과 저국, 시대와 결부시키고 혁명을 위한 길에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저 인간의 참된 의지를 내가 왜 미처 이해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주인공에 대한 그 후 생활에 대해 더 이야기한다. 그가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군인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과 미제에 의하여 격화되는 조선에서의 전쟁 위험과 그를 반대하는 조선 청년들의 투쟁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토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 아버지, 야 저게 우리 학급 애들이 있어요. 세남이는 함께 가자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뭐 리벌스 잠깐 뚫렸다고 했더니 뭐 알겠어? 요, 너 어디 아프니? 이건 산청이야. 앞으로 신체 검사가 있겠는데 내일 보단하는 체중을 불커야 할 게 아니가. 잘은 넌다. 깡지군에서 일상적으로 체력 단련을 안 하더니. 안녕하십니까? 야, 군대 흉내 내겠으면 시간 지키는 법부터 배워라. 오다가 경무원한테 단속되고 늦었어. 뭐? 지가 무슨 군대라고 단속해? 그러게 말이야. 사실 이 머리 때문에. 야, 야, 자, 빨리 가자. 야, 이게 진짜 신세검사란 말이야. 잡아 빨리. 이 녀석. 그래. 군대 나간다고 질서를 오고 있어야 되겠니? 자, 빨리. 자, 빨리. 좀 닫아요. 빨리 닫아라. 야, 이 녀석아. 이 책을 어쩔 셈이야? 대학 보낼 딸이나 있으면 주시라요. 난 멀잖아. 차전용 초서로 떠납니다. 이 녀석. 아버지, 수학책을 돌고 그냥 달아나. 저희 군대 나갈 것만 바라면서 공부엔용 무관심하네요. 한번 좀 헛살려 주라요. 알겠다. 지금 초모생들을 여행하고 군사동원부에서 나오는데 동밀임이 없군요. 예? 아니 제가 왜 신체검사에 참가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건 분명 명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학생이 최선남입니다. 최세남. 세남 학생. 이 교과서를 찾으러 왔어? 대자 동지가? 공부를 못해가지고선 지금처럼 현대전에 상응한 전투기술 기재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쯤이야. 학생도 모르지 않을 텐데. 학생은 실력에서나 품성에서 5점생들이 그 어디보다도 필요한 데가 군대라는 걸 알기 전엔 최전연엔 고사하고 후반부 군대도 절대로 안 돼. 알겠소? 전 부장 동지가 운하의 아버지일 줄은 정말 뜻밖입니다.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운하를 맡겨두다나니 이거 인사가 늦어져서 안 됐습니다. 아이 참. 그래, 우리 운하가 공부를 잘합니까? 네, 체육수저에 다니면서도 일반 과목에서도 다른 학생들한테 짝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부장동지, 예. 요사 일부 학생들 속에서 군대에 나갈 것만 바라면서 공부는 영뚱하니 하는 경향이 더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새남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되게 하자는 거죠. 부장동지, 사실 전 군사동원부에서 그런 문제까지 관심을 돌려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군사동원부라는 데가 그저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군복을 받고 입히는 데가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의 군복부터 입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은하야, 승일동무 또 안 나왔니? 아니, 구동무 경기를 앞두고 애를 먹이느나. 은하야, 이런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은하 동무, 너무 상심 말어. 은하 언니 자요. 새남이는 어디 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더라. 그래? 야, 새남이 승일동무, 나 좀 만나자요. 가보라. 어서. 승일동무, 동문 날더러 지금에 와서 다른 상들 걸으라고 천년스럽게 말하던데 그래 그게 어디 될 뻔이 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런 게 아니니? 동무, 날 모욕하지 말라요. 동문 그래 지금껏 자기를 믿고 쌍경기를 준비한 내 처지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동문 정말 우리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뭐? 은하 동무, 사실 모든 게 결정된 다음에 말하자고 했는데 난 군대에 입대하자고 결심했어. 그거야 뭐 이번 경기를 마치고 다음에 나가도 될 텐데. 아니, 그렇게 되면 난 1차로 군대에 나갈 수 없어. 미안해. 야, 숭일이. 야, 숭일이. 누나 너무 동문의 숭일이가 그토록 내 먼저 입대하지 못해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동무도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최진은 초사로 간 그 상금생 형님 말이야. 정말 재능으로 치면 학교 시절 경리하는 대원 스님을 모신 설맞이 공연 무대에서 선풍금 덕주를 잘해 아주 재능 있는 선풍금수라는 치아의 말씀까지 받은 그 인성 형님에게 누굴 비길 수 있겠어? 아니 그럼 학과 실력으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인간 대학이나 희망하는 데를 갈 수 있었지만 미국 놈들의 새전쟁 도발작동에 대처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제일 선참 최준년 초서로 탄원하던 그 형님의 모습에서 우린 결코 시험지 외에는 색을 수 없는 진짜 최후등생의 참모습을 보았어. 인처검사에서 꼭 합격돼야 한다. 응? 자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어서 먹으라. 이것도. 됐어요. 자,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니까. 배불러서. 자, 넌 무조건 1차로 합격돼야 돼. 자. 어떻게 됐을까? 야, 너 자신 있어? 난 사실 난딱 그거야, 딱 그거야. 난 본인 생활에 난 중창 때문에 나는 그다음 선생님, 예.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 부장동지, 예. 이 학생은 키에 비해 몸무게가 모자라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네. 거기 한번 올라서거라. 예. 아니, 키로수가 남는구만. 뭘 먹었냐? 그저 소박한 식사밖에는. 꿀을 장보겠습니다. 이렇게 10kg. 꿀을 먹었다. 아니, 이게 뭐냐? 아니죠. 모자라는 한 킬로 반이 여기 있었구나. 이건 저.
부장 동지,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수학 시험에서도 자신 있습니다. 세남 학생이 이번에 대단히 자각하고 직심스레 공부하더니 학기 말 수학 시험에서 5점을 맞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지도원 선생. 그렇다면 이 학생을 신체 검사에 참가시키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좋소. 예, 대자 동지 고맙습니다. 야, 졸려요 동문. 야, 됐구나. 부장 동지, 예. 제가 왜 신체 검사에 못 참가하는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난 몸무게도 모자라지 않고 공부도 자신이 있습니다. 체육선수 후비라고 했던 학생입니다. 다음번 신체 검사 명단이 있다는데도 이렇게. 학생은 무슨 종목 선수요? 사실은 휘거를... 어랍시오. 이 녀석이 운하와짝 패인 모양이로구나. 학생은 1차로 군대를 나가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했다지. 예, 그렇습니다. 왜? 이번 경기까지 치르고 다음번 초모대 나가도 되겠는데. 예. 저 부장동지, 예. 승일 학생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열렬한 입대 타는 자를 선참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누굴 내보내겠습니까? 네. 저 부장이 어떻게 너희들이 경길 쪽까지 속속들 알고 있니? 아마 은하가 군사동원부에까지 제기한 것 같아. 그럴까? 조금만. 그렇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이번에 최고사령관 김종일 장군님께서 소해안 최전방 솜초소를 찾으시고 우리 학교 졸업생 병사를 만나주신 소식이 접하고 모두 맨손전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탄원율이가 대단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젠 1차 초모 대상 선발은 다 끝난 것이고 다음번 초모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생은 입대율을 담은 장문의 편지까지 이렇게 써왔는데 장군님께서 만나주신 그 상급생 병사와 한 교실 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랍니다. 영광의 병사와 책상을 같이 한 학생이라 그야말로 문학작품의 소재감입니다. 네. 과시 선군 시대에 자라난 딸답구나. 용타. 지도원 선생, 우리가 이 단원소만은 기꺼이 접수하려고 하는데 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장동지, 전 아들 셋이 모두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부장동지의 가정에서 이렇게 외동딸인 누나까지 입대할 결심을 하리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응당한 일이죠. 미국 놈들과 대결전을 앞둔 지금의 상황에서 첫째도 둘째도 총을 먼저 잡겠다는 그들의 희망을 지지하는 것 이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